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브입니다. 오늘의 소식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께서 이분이 유럽중앙은행 총재신데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을 해서 제재 회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규제 승인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두고 이 경제 제재를 형태를 통해서 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비트코인과 이제 여러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유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고객분들이 좀 거래를 못하도록 그런 설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제재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래소에 있는 그 운영진들이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린 결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런 그 암호화폐 전반적인 규제를 승인함으로써 좀 확실한 어떤 제재나 규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께서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규제와 어떤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분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뭐 러시아가 자금 유통을 할 수 없게 이렇게 기껏 만들어 놨더니 비트코인으로 막 돈을 들여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쩔 수 없이 좀 하락 국면으로 또다시 비칠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자체, 암호화폐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항상 안 좋은 그런 신호였고,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전쟁 국면 역시 또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증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뒤로 금 가격이 약 3%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성을 계속해서 의심받고 있으며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인데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이 너무 많은 급락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수와도 계속해서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세계의 어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좀 금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 블록체인 자체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과 유니크한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쓰임새가 주목받아야지만이 굉장히 현명한 투자 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 법안 그리고 킬 스위치 의무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어떤 거래, 그러니까 은행과 사람, 기업과 사람 등의 거래에서는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중앙 관리자가 없이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는 마치 자판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한다면 중간에 개입자가 어떤 C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대신에 그 거래를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 그 거래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으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점점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규제 법안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안전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할 수가 있고
해킹이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해킹을 시도를 해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테러 제재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 제미니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고객 계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TX 거래소의 브렛 해리슨 대표는 문제가 되는 계정에서 오는 거래를 차단하고 보류하는 것은 거래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추적을 위해서 여러 국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740여 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 정부와 최근까지 소통을 위해서 러시아 은행 정원 임원까지 영입한 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역시 제재가 어려운 관할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KYC 인증, 고객 확인 인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 많은 지금 유럽 내 자산까지 동결하고 여러 더 강력한 제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좀 전방위적인 어떤 거래에 있어서의 규제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 상황, 전쟁 국면에서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자산적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새로운 규제의 움직임들이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런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 컨트랙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전송까지 개인 간 전송까지 규제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벼운 소식인데요. SEC에 지금 헬서 피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신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국면과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가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이 지금 SEC 관련된 분석을 보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현물 ETF 그 승인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보고 있고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좀 비트코인과 이 지금 각종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러시아 관련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그런데 제가 계속 그 러시아 관련된 컨텐츠를 좀 다루려고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얘기 했다가 아니다. 취소됐고 갑자기 뒤통수 친 내용이 나오고 이게 좀 시간 소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보시고 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전쟁 자체가 좀 심각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은 맞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미디어의 자극적인 어떤 클릭베이트에 낚여서 시간 소모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멎어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저희도 시간을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